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별거 없으시죠? 코로나 이거 관련해서. 네, 없습니다. 네, 무서워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도 많이 다녀서 네, 그러니까요. 이동이 많으시잖아요. 네, 걱정은 많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뭐 주의를 하긴 하는데요. 뭐 그대로 가서 손 많이 씻고 마스크 쓰고 뭐 그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문제 없죠? 네, 뭐 별 문제 없고요. 취재를 항상 하니까 네. 기자들이. 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가족 돌봄 휴가라는 거를 진짜요? 쓰고 있는데요. 휴가 중에 나오신 거구나. 네, 아이고, 애들이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 지금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안 23일. 가는 상황이라 맞아요. 사실 이제 애 있는 집들은 다 이제 이 난국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를 네.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뭐 할머니, 친지 등등을 이제 네. 찬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비로소 이제 좀 시간의 자유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학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진정한 의미의 방학. 정말 방학. 네. 뭘 할지를 몰라요. 네, 근데. 네.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싸워요 집에서 엄마랑 계속.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인 뭐랄까요 쟁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네. 뭐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백병원 사례. 네. 이게 이제 그 대구에 사시는 할머니가 서울에 딸 집에 왔다가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대구에서 온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확진이 된 거잖아요. 네네네. 쉽게 말하면은 참 이러면은 이 서울 백병원이 이 환자에 대해서 고소한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네. 그건 맞아요? 일단은 고소는 검토 중인데 예. 이 위계인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고소는 실제로 한 건 아니고. 예, 검토 중이에요. 왜냐하면 좀 쉽지가 않아요. 왜요? 그 주의 단계가 됐을 때 우리 감염병 네. 관련해서 주의 단계 됐을 때 의료기관한테 거짓 어떤 진술이라든지 이력을 얘기했을 때 네. 과태료예요. 형사 입건되는 게 아니고 행정처분 내리는 1,000만 원의 과태료거든요. 예. 이거는 적용 못 하고요. 예. 그럼 일반적으로 돌아가서 형사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정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업무방해죄가 100% 성립할 수 있을지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지금 내사에 들어갔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이제 감염병 예방법인데요. 이게 이제 메르스 이후에 생긴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기관에 이제 거짓된 진술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에 거주하고 있다가 마포로 올라왔죠. 네. 그래서 이제 내과를 한번 갔다라는 겁니다. 도화동에 있는 내과를 갔다가 그 큰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대구에서 왔다고 하니까 진료를 거부했다는 게 이제 이분 주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온 사실을 숨기고 입원을 이제 한 거죠. 백병원에. 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백병원 측은 이제 대구에서 왔느냐라고 물었는데 아니다 나는 이제 그 공덕동 주소를 댔다라고 해요. 딸의 주소를. 네. 그리고 이제 입원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입원을 한 이후에 너무 이제 기침이나 이런 게 심해서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분들이 막 컴플레인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침 많이 하는데 코로나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백병원 측에서는 처음엔 검사를 하지 않고 네. 이분이 대구에서 왔다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 이제 오후에 검사를 했다. 뭐 이게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분들은 백병원 측도 대응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백병원 측은 우리는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을 말을 하지 않아서 우리는 속았다. 기망당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경찰은 어쨌든 들여다보고는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아까 이게 처벌이 과태료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적용되는 과태료고요. 그러니까 좀 그 부분 말고 업무 방해로 이제 업무 조사가 방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들여다 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수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은 아마 이제 거짓말을 하려던 사람들도 이 거짓말하면은 나 처벌받을 수 있겠구나. 나는 그런 효과는 그렇죠. 있겠죠. 일반 예방 효과라 그러거든요. 예. 이렇게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효과가 크다고 봐야 되지. 이 사람 뭐 잘못된 부분이고 참 정말 큰 피해를 초래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범죄가 좀 될지 안 될지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뭐 고의성 부분도 마찬가지고.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시킬 만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검토 중이라고 보입니다. 업무 방해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까? 고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예, 속이는 건 속이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업무가 방해될 만한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속인 거는 맞아요. 맞는데
사실은 단순한 거짓말이라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업무 방해가 됐다. 이러면 처벌 안 받아요? 과실범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구나. 일부러 속여야 됩니다. 근데 아까 김한 기자가 잠깐 언급을 해줬는데 네. 그 백병원에 입원했을 때 뭐 바로 옆에 병상에 있었던 환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네, 그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예. 뭐 몇 차례 이제 컴플레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침이나 이런 게 너무 그러니까 심해가지고. 새로 들어온 환자가 네네. 기침을 계속 한다. 네, 뭐 결정적으로 딸하고 통화를 했는데 너도 가슴이 아프지 않냐. 그러니까 어디 나가지 말고 뭐 귤이나 까먹고 집에 그냥 있어라.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그 글을 쓰신 분은 이미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을 가능성을 알고 온 게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다니던 교회 목사가 19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고 대구에서 네. 이분이 이제 29일 날 서울로 올라왔다라는 거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의 개연성들에서 좀 대응이 아니랬다 뭐 이런 이제 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병원 이제 그 옆에 환자들이 아, 이 사람 좀 검사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병원에서 뭐 구체적으로 이제 의료진이겠죠. 그렇죠. 의료진이 무시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 병원의 과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일정 부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복잡하네 그러면. 약간은 뭐 따져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증세가 있었고 어느 정도 컴플레인, 그 민원 요구를 했는데 안 들었는지 네. 고의적인지 과실이 있는 것인지 예. 그걸 확인해 가지고 병원에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네.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그 치료비라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일을 못했던 것 그런 것까지 또 위자료까지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당장 이걸 청구를 뭐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 이 얘기 들으니까 예전에 그 메르스 때 네. 그 문제 14번 환자 네. 기억하시죠? 이거 슈퍼 전파자입니다. 네, 요번에 31번처럼 네. 제일 이제 유명한 환자죠. 14번 환자가 네. 삼성병원에 갔다가 그렇죠. 이제 감염을 쫙 시켰잖아요. 그때 이제 정부에서 삼성병원을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병원에 가서 감염돼서 사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는데 그것도 좀 판결이 엇갈리더라고요. 그죠? 뭐 일부 위자료가 된 사례도 있고 또 안 된 사례도 있고. 예. 이게 뭔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가 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입증을 해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결국 사망까지 아니면 손해까지 발생했다. 그 입증 여부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그게 뭐 입증이 안 된다 그러면 좀 인용이 어렵죠. 근데 요거 지금 백병원 사례 말고 또 한 사례가 지금 나왔 분당 서울대 네. 다 병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 직원이 이번에는 또 신천지 신도인고 숨기고 네. 출근했다가 확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성남시가 신천지 명부를 제공을 받아서 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화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하.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라고까지 대답을 했었다고 예. 해요. 그래서 이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 직원들한테 신천지인 거를 신고하면 비밀을 지켜주겠다라고 이제 고지를 했는데 이분이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죠.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계속했고 결국 이제 그 확진이 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대부분의 기관이 마찬가지지만 신천지 환자들을 일단 고위험군으로 보고 있고 이 고위험군들 중에서 특히 접촉자나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천지인 걸 밝히지 않으면서 본인이 확진되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도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처벌 가능하죠. 자가 격리 아니면 그 조치를 위반한 거거든요. 예. 뭐 요구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300만 원의 벌금에 해당해요. 아, 그것도 예, 감염병 돈으로 예방법상. 해결되는군요. 근데 예. 이제 법을 바꿔 놓긴 했습니다. 아, 근데 1개월 이후에 시행을 해요. 시행이 아직 안 됐군요. 예, 4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징역도 가능하긴 해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300만 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그 조치 위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업무 방해로도 어떻게 가능하죠. 똑같습니다. 업무방해가 되긴 되는데 지금 말했던 감염병 예방법 같은 경우는 딱딱딱 떨어지는데 업무방해는 하나하나 다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거를 다 업무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결과가 이렇게 중대한 건 사실인데 그런 고의가 있는지 목적성이 있는지 이것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자세한 사정은 제가 취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병원에 속인 게 그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불이익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혐오의 대상들이 계속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가 굉장히 강했고 그 후에 이제 대구가 발원지로 지적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제 대구를 뭐 대구 사태라고 부르는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지금 신천지에 대한 혐오가 있는 상태인데 내가 직장에서 신천지임을 밝혔을 때 향후 내가 얻게 될 불이익 같은 것들을 이분은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왜 사태 초기에 너무 신천지를 몰아붙이면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제 숨어버린다 오히려 음성화될 수 있다. 네. 이런 우려가 이제 제기가 됐었는데 이분의 사례가 약간 이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네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예를 들어 신고하면은 본인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신고를 하면은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그걸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니까요. 일단 얘기를 하면은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예. 종교적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또 그런 얘기 지금 대구에서는 신천지 관련해서 지금 검사 안 받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네. 이것도 이제 권영진 시장이 고발하겠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명확하게 고발 사안이 되는 건가요? 고발이 가능합니다. 지금 거의 다 받았는데 50여 명이 지금 안 받았습니다. 네. 아마 거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사 거부, 자가격리 거부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벌금 300 이하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뭐 크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고발 조치는 취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00도 맞으면 큰 돈이죠 사실은. 고발을 실제로 했나요? 어때요? 아니요. 아직 최후 통첩을 한 거고요. 지금 최후 통첩. 예. 대구시가 파악하고 있는 신천지 대구 지역의 신도가 1411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 97.6%가 지금 검사를 받았다는 거고 네. 나머지 이제 받지 않은 분들이 있는 건데 이분들에 대해서 최후 통첩이다. 검사를 받아라라고 이제 대구시장이 어제 입장을 밝힌 거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천지 사무실들을 어제 계속 찾아서 명단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신천지가 계속 좀 갈등 이런 걸 빚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게 신천지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렇죠. 협조를 하고 이래야 앞서 이제 신천지에 대한 혐오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누그러질 텐데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신천지가 뭔가 협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신천지에게 전혀 득이 될 게 없는데 자꾸 좀 이렇게 폐쇄적으로 나오는 상황 이걸 좀 신천지가 스스로 좀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미 몇천 명이 다 검사 받았는데 50명을 왜 안 받는지 나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뭐 노출하기가 싫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본인을 네. 그렇죠? 외부로 노출하는 게 또 한 가지 또 신천지 관련해서 이 얘기는 조금 뭐 미스테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한마음 아파트 네. 그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던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왜 집단 거주지가 됐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왜 관리가 안 됐을까?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그렇죠. 몇 가지 좀 문제점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 아파트는 이제 여성 근로자 임대 아파트라고 불리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시내에서 근무하는 여성들만 네,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를 뭐 사진은 이제 다 영상이나 사진을 보셨겠지만 굉장히 이제 낮고 노후화된 아파트예요. 예전에 연립주택 같은 네, 그런 느낌이죠. 네,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래서 사실 이제 입주 희망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제 늘 미달인 상태인 그런 아파트였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아파트에 지금 이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그 신천지 신도들이 대부분 저소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소득 왜냐하면 너무 열정적으로 조직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해야 되기 생업이 때문에 없는 경우가 많겠군요. 생업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애초에 이 아파트에 신천지 교인들이 좀 입주를 했었고 그 조건이 맞는 교인들이 근데 여기가 너무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신천지 입장에서는 교회랑도 가깝고 월세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싸고 그래서 후에 우후죽순 이제 입주를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 아파트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뭐 몇 달 전부터 포교 활동이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앞에 뭐 현수막도 붙여놓고 네. 신천지 복장이라고 하는 이제 그 까만 치마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포교 활동도 하고 뭐 이런 모습도 목격됐다. 뭐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뭐 대구 쪽과 이 대구시와의 유착 관계 뭐 이런 의혹들인데 그거는 약간 좀 무리한
추측인 것 지금 같기도 김한 기자 하고요. 설명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최초 일부 들어왔다가 전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일부 들어왔는데 되게 조건이 좋잖아요.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싸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어떤 신천지 사람들도 같이 들어오는 상황 이렇게 봐야 되지 대구시에서 무슨 특혜를 주기 위해서 아니 신천지 교단을 위해서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해석이고요. 뭐 그거 관련된 여러 증거들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게 격리를 하고 나서 이제 브리핑을 좀 늦게 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 하도 욕을 먹으니까 예. 대구 쪽에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좀 빨리 알렸으면 좋았는데 예. 늦게 알리고 결국 대구 MBC에서 이걸 나중에 보도를 한 거거든요. 언론에 먼저 나오게 그렇죠. 됐죠. 네. 그것 때문에 혹시나 의혹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구시에서 이걸 특혜를 줬다고 보기에는 뭐 좀 무리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가 이 어제 마스크 사는데 마스크 안 준다고 어떤 사람이 낯들고 지금 예. 약국에 들어가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뭐 전염병 관리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형법상의 문제인 예, 거죠. 폭행이나 뭐 협박이 될 수 있는 참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사실은 저 너무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맞춰서 하는 거고 뭐 네.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주말에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예. 토요일 날 가서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꼭 처벌이 아니더라도 아마 수사를 하고 들여다볼 가능성은 높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예방 효과. 그러니까 뭐 이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좀 조심하고 그래야죠. 이럴 때일수록 시민의식 약간은 좀 손해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네. 필요한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가족 돌봄 휴가 중에도 나와주신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 네.